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도시정비법부터죠. 농지법 했죠? 지난주에. 예. 아, 주간 안 했나요? 아,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농지법인데, 자료로 10쪽이고, 먼저 법 개정사항 저 앞에 그 게시판에다 붙여놨는데, 그거부터 하나 하고 가시죠. 그러니까 요약집 책 288쪽이요. 그러니까 288쪽이고 뭐 이러저러한 개정사항 엄청 많습니다. 뭐 근데 시험과 관계없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288쪽에 13절 주택의 전매 제한, 뭐 지위주택 10년 이내에서 정한기간 동안 사업할 수 없다가 있죠. 양과 1번,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건설공고단 주택 또는 주택 입주에 선된 지위로서 다음 일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제 셋째 줄이죠. 그래서 뭐 얼마 전까지는 그러니까 입주자 뭐 모집을 해서 그러니까 최초로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셋째 줄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셋째 줄의 이 대목을 그러니까 뭐로 바꿨냐면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로 바꿨습니다. 그 선분양에서 그러니까 입주자로 선정되고 그다음에 당첨사실 통지가 있고 그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하죠. 그러면 이제 계약 체결한 날 첫날부터 해서 그러니까 규제를 하겠다. 뭐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에서 동등하게 규제를 하겠다 그랬는데, 요 사이에 또 사고 팔고 난리들을 펴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장 초장 시점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규제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뜻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 선분양의 흐름이요. 그러니까 책 보시면 책에 좀 넘어서 299쪽이 있죠. 그러니까 민간만 그러니까 선분양을 하죠. 그러니까 민간만 선분양을 하게 되는데, 그 선분양을 5글자 입주자 모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승인, 선분양 승인을 받고 이제 광고를 냅니다. 그럼 이제 그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돈을 내는 거죠. 첫 번째 내는 돈 청약금. 뭐 이제 1000채를 하겠다. 뭐 2000명이 냈다고 치죠. 경쟁률 2대1. 그러면 그러니까 당첨 사실 통지가 있고, 그 다음 내는 돈이 계약금, 그 다음에 중도금, 그러니까 사용검사 보존 등기하고, 그러니까 잔금을 치르고, 그래서 주택의 소유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 이때 계약이 성립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B1은 10월 7일날 당첨사실 통지를 받았고, B2는 10월 9일날 받고 어수선하니까 요 바로 다음에 있는 첫 시점으로 붙여놨는데, 그러니까 그 주택법에서 이제 공법이니까 민법하고 좀 다르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요 사이에 또 장난치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당첨사실 통지받은 날보다도 더 앞에 있는 당첨된 날, 당첨사실을 어차피 정하는 날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요 날부터 사고팔 수 없다. 뭐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뭐 지위를 사고팔 수 없다. 뭐 그런 얘기죠. 이 그림은 책 299쪽에 있고요. 그러니까 299쪽에 있고, 그러니까 다음에 뭐 요 날짜만 바뀌었다고요. 저 프린트물 바깥에 붙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냐. 그래서 그러니까 지위 가장 초장시부터 그러니까 장난치는 걸 막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농지법을 보시죠. 그러니까 농지법이요. 그러니까 요약집으로 그러니까 317쪽이 있죠. 그러니까 317쪽에 그러니까 농지법 6-1번 농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는 따로 지정하지 않고 이용 현황을 중심으로 하죠.
먼저 첫 번째요. 그러니까 28가지 지목 가운데 3가지. 그러니까 전, 답, 그러니까 과수원이면 농지이고, 그 다음에 25가지 기타 뭐 국어, 공장용지 뭐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경작, 재배하고 있으면 농지이고, 그러니까 세 번째 경운기 다니는 길이요. 그러니까 농로, 그러니까 계량시설 부지라고 하고, 그러니까 걔도 농지이고, 그러니까 4번 그러니까 농산물, 그러니까 축산물, 그러니까 생산시설 부지도 그러니까 농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상이 농지입니다. 그래서 농지는 농지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농지를 농지가 아닌 다른 걸로 바꾸는 것을 농지 전용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겉으로 볼 때는 농사 짓고 있어도 아직은 농지 아니다가 있죠. 전답과수는 농지이고 전답과수는 아닌 것 중에서 그러니까 임야, 산지가 있습니다. 산지 전용을 하게 되면 산지가 아니게 되죠. 근데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에다 불법으로 어찌고 저찌고 해봤자 계속 산지이고 농지가 아닌 거고, 산지는 그러니까 농지가 아닌 거죠. 전답과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목 가운데 목장 용지요. 그러니까 초지는 그쪽 법 적용하겠다. 농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23가지가 아닌 전답과수원이 아닌 땅에서 3년 미만 언제라도 포기할 수 있다. 농지가 아니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자유전 가기 전에 그 농업인에 대한 요건이 있고요. 그러니까 책 좀 앞으로 가시면 그 책 몇 쪽인가요? 302쪽이요. 그러니까 302쪽에 아래 농업인이 있죠. 그러니까 농업경영체가 있고요. 농업경영. 그러니까 농업경영 하는 자만 그러니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농지법이 되고, 농업경영체, 농업을 하는 게 누가 있냐? 그러니까 농업인과 그러니까 농업법인이 있죠. 그러니까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있고, 그러니까 농업인요. 거기 써진 그대로요. 그러니까 그 302쪽 말씀드렸나요? 302쪽 제일 아래요. 네모. 그러니까 농업인.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다양생식물, 경작 재배하는 자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 330 이상 고정수입시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그러니까 디귿번, 대가축 둘, 그 다음은 10, 100, 1000, 10군 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그러니까 농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등이 있죠. 농업인, 그러니까 농업으로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선과 그러니까 90일, 그러니까 농업으로 330 비닐하우스, 그러니까 축산업 뭐 둘, 10, 100, 1000 등이 있고요. 120일 농산물 연간 판매 120만원이 있죠. 그러니까 농업법인에 그러니까 농업 영농조합법인과 그러니까 농업회사법인이 있습니다. 뭐 영농조합법인, 뭐 딸기조합, 메롱조합 등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농업회사법인, 고추장회사, 김치회사 등을 얘기하는 거죠. 있습니다. 다음 쪽에 농업법인이란 어찌고법에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 가진 자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다시 돌아오세요. 317쪽이요. 그러니까 경자유전이 있죠. 그러니까 경자유전. 그러니까 농업경영 하는 자만 그러니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런데 농업경영을 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가 있고요. 공적인 경우 3가지, 국가지방 농지전용 협의와 법 규정에 의한 취득, 불가피한 경우 2가지, 상속과 담보농지 취득, 허용하는 경우 6가지, 8년 농사 짓다가 인농, 2번째 시험연구 실습지가 있고, 시험연구 실습의 대표적인 예로 농기계 공장을 떠올려 보자고요. 기계공장 공장장은 허공장장이고, 트랙터 콤바인을 만들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트랙터 콤바인을 콘크리트 바닥에서 돌릴 수는 없잖아요. 논바닥에서 돌려봐야 됩니다. 기계공장 공장장은 농업경영 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논바닥은 있어야 된다. 그게 허용의 대표적인 사유고, 주말 체험 용농, 농전 허가와 신고, 오리탕, 닭탕, 농지개발사업지구 1500 미만, 그 다음에 경사농지 등이 있습니다. 6-3번, 농지의 소유 상한. 농업경영일 때 무제한, 기타, 이 세부적으로 전부 11가지 중에서도 8가지는 무제한.
세 가지에만 소유상한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줄 상속과 그러니까 살인 이상 동사지사가 이농, 그 다음에 주말체험 용농에만 소유상한이 걸리는 거고, 6간 중에 첫 번째 간 상속받아 농업경영하면 무제한, 두 번째 간 상속받아 농업경영하지 않으면 만제곱미터까지, 세 번째 간 상속받아 그러니까 농업경영하지 않으면서 농어촌공사에게 맡기면 무제한, 그러니까 네 번째 간 반려농사 이농하면 만제곱미터까지, 다섯 번째 간 반려농사 이농하면서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게 맡기면 무제한, 주말체험 용농은 19 전체 합쳐서 1000제곱미터 미만이 되죠. 다음 쪽이요. 6-4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습니다. 세 칸 중에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시구읍면에게 낸다는 거죠. 군수가 아니라 시구읍면이고, 뭐 거기 써진 그대로죠. 농업경영 하겠다 하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농업경영 하겠다가 뭐예요? 계획서를 써내면 농사 짓겠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되죠. 너는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된다. 농지 소유 자격 증명을 내줍니다. 그냥 경자유전 지금 그대로라고요. 그러면 증명 첨부해서 등기하고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소유나 취득이나 똑같은 말이고. 다음 두째 줄이요. 두 번째 표에서 두째 줄. 일반적인 경우 뭐 도심이냐 하든 농업이냐 하든 농업법이냐 하든 농사 짓겠다. 그래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고, 그런데 허용하는 경우에는 허용은 기계공장 공장장은 허공장장이고 뭘 허용하고 있어요? 농업경영 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죠. 그래서 농업경영 계획서는 아무래도 써낼 수가 없고, 투기인지 아닌지 따진 자 증명은 받아야 된다. 증명받아서 등기 소유하게 됩니다. 표의 넷째 줄이요. 관청원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원 관청에게 증명받지 않는다가 있죠. 공적인 경우 증명받아야 돌아가시는 거 아니죠. 불가피한 경우. 이미 소유하고 있으면 새로 취득하는 게 아니니까 증명받지 않죠. 따라서 뭐 농업경영 계획서를 써낼 이유도 없고, 그냥 뭐 지들끼리 얘기해서 검인받아서 처리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6-5번 농지처분과 이행강지금이 있습니다. 그냥 경자 유전 그대로죠. 농업경영 하는 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농업경영을 해야 된다. 농업경영을 안 할 거면 소유하지도 말라고요. 내다 팔아라 라고 하는 거죠. 법에 의해서 법에 10가지 처분 사유가 정해져 있으면 지켜야 되죠. 1년 내 처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농지법. 근데 1년 내 처분하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이 되는 거죠. 위반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농지처분 명령이 떨어지게 되고, 농지처분 명령 얼마 안에 처분하라고요? 6월 안에 처분하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6월 안에 처분을 해야죠. 처분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말로 해서는 안 듣는군요. 뭘 때리고요? 이행강제금 연 1회 땅값 20%를 때리게 됩니다. 근데 난 농사 이제 못 짓겠다. 니네들이 사가. 농어촌공사에게 매수 청구하면 이 사람은 할 바 다 했죠. 안 사간 농어촌공사가 잘못이지. 이 사람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그때는 이행강제금을 때릴 수 없다까지가 되죠. 문제 보시고요. 문제에 6편 농지법 1번 농지법 용어정의 동그라미 3번 초지법 초지는 그쪽 특별법 적용하겠다. 농지가 아니고, 동그라미 4번 지목이 임야인데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사선거구역 인데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사선거구역 계속 뭐예요? 산지이죠. 농지가 아니라고요. 계속 산지라고요. 그 산지에다가 불법으로 양귀비 키우고 하는 거 봐줘요? 아니죠. 싹 잡다 빵이 보내야죠. 농작물의 경작, 단생식물 재배,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가 아닌 거죠. 계속 산지입니다. 2번 농지법 용어정의 동그라미 3번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 120만원 이상이죠. 120만원 이상인 자가 농업인에 해당하는 거고, 동그라미 5, 6, 7, 8 위탁경영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5번 농지소유자가 타인에게 인자한 보수를 지급 돈 줘서 사람을 쓴다고요. 농작업의 일부만 그 위에다가 플러스 전부 쓰시고, 전부나 일부 돈 줘서 사람 쓰는 게 위탁경영. 동그라미 6번 농작업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할 때 위탁경영 할 수 있고, 동그라미 8번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할 때 위탁경영 할 수 있습니다. 3번요.
그러니까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다. 그 사유로 틀린 것은 농업 경자 유전이 원칙 아닌 경우 큰 세 덩어리, 그러니까 뭐 작게 11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둘째 줄이요. 농림부 장관과 미리 농전용 협의에다가 행 괄호 열고 국가, 쉼표, 지방 괄호 닫고, 협의는 누구만 아는 거고요. 행정청만 아는 거죠. 국가, 지방만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1번 시작하는 지방공기업법 X, 의한 X, 지방공사 X, 사장 X. 그러니까 공기업은 국가, 지방이 아니니까 협의할 수 없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몇 년 이상 농사짓다가요. 8년 이상 농사짓다가 나가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4번 농지 소유상한 틀린 것은 동그라미 2번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뭐 틀렸죠. 아무튼 뭐 지방자치단체를 살릴 거면 둘째 줄 총 만제곱미터 소유할 수 있다. 둘째 줄 싹 X. 출판요. 농업 경영이면 무제한. 11가지 중에 8가지도 무제한. 3가지에만 상한이 걸려있죠. 지방자치단체는 무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또 농업 경영할 이유도 없죠. 동그라미 5번 주말체험 영농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민의 경우 해당부터 싹 X요. 세대원 모두 1000제곱미터 미만, 세대원 모두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소유할 수가 있는 거죠. 5번요. 증명 발급받지 않고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한다. 3가지 쓰시고요. 공적, 불가피, 임의 쓰시고요. 않고도에다가 공적, 불가피, 임의 때는 증명을 받지 않고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동그라미 1, 2, 3 묶어서요. 동그라미 1, 2, 3 일반적인 경우, 동그라미 4, 5, 6 묶어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증명을 받아야죠. 출판요. 일반적인 경우 도시민이 귀농을 한다든지 농업법인이 한다든지 다 일반적인 경우죠. 뭐 다른 이런 특별하게 어쩌고저쩌고 붙어있기 전에는 다 농업경영계획선에서 증명을 받아야 됩니다. 1번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 나자 유전 아시죠? 나자 유전 X. 나이트클럽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X요. 나이트클럽 목적은 안 되죠. 농업법인 나이트클럽 농업경영 안 써져 있으니까 아무튼 농업인도 뭐 할 때에만 농업경영 할 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당연히 뭘 받아야 되고요. 증명을 받아야 되죠. 나이트클럽 목적은 안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나자 유전 X 경자 유전 농업경영 하겠다 써내야만 되고, 그 다음에 개인이 국가로부터 농업경영 하겠다 다 써내야 되죠. 지금 1, 2, 3은 다 농업경영 하겠다고 써내고 그 다음에 증명을 받아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거고, 동그라미 4, 5, 6 동그라미 4번 시험연구 실습지 기계공장 공장장은 허공장장이고 허공장장이죠. 허용사유니까 증명은 받아야 된다. 5번 주말체험 영농 허용사유죠. 동그라미 6번 농지를 농업인주택 부지로 전용하려고 농전용 신고 허용사유입니다. 동그라미 7번 농전용 협의 칠판요. 두 번 있는 거 표시하시고요. 협의는 5가지 중에 무슨 사유고요? 공적 쓰시고요. 공적인 경우이죠. 동그라미 8번 상속은 3가지 중에 뭐고요? 불가피 쓰시고요. 불가피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시고 어쩔 수 없이 농지를 받게 된 거죠. 9, 10, 11 쓰시고요. 9, 10, 11은 무슨 사유고요? 이미 소유하고 있던 경우죠. 9번 농업법인의 합병 그냥 옆으로 바꿔보면 되잖아요. 개똥이 말순이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세간 사이를 합친다고요. 이미 각각 텔레비전 아니면 뭐 청소기 갖고 있었고 합쳐서 살게 됩니다. 10번 공유 농지의 분할 2분의 1 이미 지분으로 갖고 있었죠. 11번 시효의 완성 부동산 이미 몇 년 넘게요? 20년 넘게 갖고 있었습니다. 6번 문제요. 6번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처분 의무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2, 3, 4, 5가 틀렸죠. 동그라미 2번 소유상을 초과해서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소유농지 전부를 X 뭐만요? 초과 면적만 팔면 되죠. 만까지 가질 수 있다 12,000 갖고 있습니다. 2,000만 팔면 되죠. 동그라미 3번 농지 처분 의무기간은 처분사유 발생한 날부터 얼마 내에 처분해야 되고요.
1년 내 처분해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위반, 농지법 위반. 동그라미 4번. 둘째 줄 목적사업의 착수 두 글자 몇 년요? 2년이죠. 농지용 허가 신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농지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동그라미 5번. 농지 소유자가 신고로부터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 한국 토지 X, 주택 X, 토지주택, 땅 밀고 콘크리트 비비고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한국 농어촌 공사에게 토지의 농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가 되죠. 다음에요. 책 319쪽이요. 319쪽에 6-6번. 대리경작자 지정 있는데, 아까 이게 3년 미만이면 농지에서 제외된다. 이제 이 뒤로 농업경영은 기본이 3년 이상이 되고, 다음에요. 책의 319쪽에 6-6번. 농사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죠. 농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10글자. 대리경작자 지정의 예고에 대해서, 농지를 놀리고 있으면 딴 사람 집어넣는다. 예고를 한다고요. 그럼 그로부터 며칠 내 이의신청이요? 10일 내 이의신청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거면 됐고, 문제 와서요. 문제 7번. 농지 대리경작에 대한 내용이다. 동그라미 3번. 대리경작자의 지정. 8글자밖에 안 되죠. 9글자가 빠져 있습니다. 대리경작자의 지정 예고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농지 소유권 임차권 가진자는 지정 예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시군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대리경작기간 따로 정함이 없는 한, 몇 년으로 한다고요? 농사는 3년이죠. 3년으로 한다. 동그라미 5번. 유유농지를 대리경작하는 경우, 그래서 다른 A 소유자나 B 임차권자가 놀리고 있어서 시군구가 집어넣습니다. C가 대리경작했습니다. 돈 내야죠.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를 시군구에게, 이건 또 관청해다네요. 말이 안 되죠. 알선해주고 그 돈 받아가요? 관청 아니죠. 소유자 등에게 토지 사용료로 지급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7번 문제요. 대리경작자 지정하고자 할 때 해당 토지 소유권 또는 임차권 가진자에게 예고한다. 소유자가 농사를 지어야죠. 정당한 임차권 있으면 임차권이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농지를 놀리고 있을 때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5번 둘째 줄 10%를 소유자 또는 그 임차권자에게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8번 문제요. 농지의 임대차, 약자 보호규정, 임차인 보호규정,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거의 똑같습니다. 오로지 차이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몇 년인데요? 2년인데 여기는 농업은 아까 몇 년이라고요? 3년이죠. 동그라미 2, 3, 4 묶으시고요. 2, 3, 4 묶으시고 그냥 3년 쓰시고 3년입니다. 그 임대차 허용사유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시험 나온 거 딱 동그라미 1번 하나밖에 없고, 자기 농업경영 외에 농지를 소유한 자는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할 수 없다. X 있다. 주말체험 영농 하겠다는 사람, 또 아니면 두 번째, 모집 사업자에게도 임대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해야 되고, 동그라미 3번. 임대차 기간 정하지 않거나 3년보다 짧으면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4번. 임대차 기간에 대한 원칙 규정에 불구하고 임대인은 질병, 징집, 대학교 2년 갔다 오고 군대 2년 갔다 오겠다고요. 대통령하지 않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3년 미만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다음에요. 9번 농업진흥지역 보시죠. 책에 319조 6-7이 있습니다. 농지가 있고, 농지 가운데 농사를 제대로 지어보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거죠. 나머지는 그냥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가 됩니다. 친정대교 시대교, 시댁이 결정하는 거죠. 수원평야 없으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장 빠지고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당연히 주상공 아닌 어디에 지정할 거고요. 녹감농자에 지정을 할 거고, 그다음에 또 어디 빼고요. 서울 빼고 지정한다는 거죠. 심의 거쳐서 지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
농림부 장관 승인 얻어서 지정한다.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 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농업진흥구역도 있고, 그러니까 또 하나는 농업보호구역도 있고, 그렇죠. 그 지역인지 구역인지 그걸 이제 이쪽 자리에서 잘 구분을 해야 되고, 그냥 외우는 팁이요. 그러니까 그 신라 때 땅 가장 넓힌 사람, 진흥왕. 땅을 가장 넓혔으니까, 논밭으로 보면 진흥평야. 그래서 김제평야 같은 곳을 얘기하는 거죠. 논밭이 쫙 깔린 곳. 그러니까 농지가 짙거나 쫙 깔린 곳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500년 된 은행나무를 뭐라고 하고요? 보호하자. 보호수. 그 나무를 보호하자. 근데 그냥 그 말좀 따서 보호수. 그러니까 물을 보호하자.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러니까 물되는 땅, 용수원 확보, 수질 보호를 위한 땅이 보호구역입니다. 여기는 3가지 할 수 있고, 여기는 5가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농업 생산 할 수 있고, 사람 사는데 비소한, 최소한의 행위 할 수 있고, 그냥 6시 되고요 하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김제역 등 공적시설 들어갈 수가 있고, 보호구역은 그 3가지에다가 소득이 약하시니까 소득 증대시설, 그러니까 생활 여건 개선 시설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김제평야에 허용되는 최소한의 행위가 뭐냐면, 그러니까 6-8에 4줄 중에 2째 줄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야죠. 그래서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이 있고, 소, 돼지 같이 살아야 되고요. 농업용시설, 집이 있고 마을이 있으니까 어린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생활 편의시설, 방앗간 있어야죠. 정미소, 그러니까 가공처리시설, 그러니까 종자 연구 병충해 방제, 그러니까 시험 연구시설. 는 김제평야에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320조 6-9 농지전용 제한이 있죠. 그 4줄은 빼고요. 그 아래 있는 걸로. 그러니까 농지는 농지로 써야죠. 그러니까 농지는 농지로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농지를 그러니까 농지가 아닌 그러니까 다른 걸로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가 아닌 다른 걸로 쓰는데, 한 경우는 농지를 아예 없앱니다. 농지를 아예 없앤다. 뭐 콘크리트 공장 건물이 들어선다고요. 다시 농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고요? 농지 전용이라고 하고, 또 다른 경우는 농지를 농지가 아닌 용도로 잠깐 씁니다. 잠깐 쓰고 다시 반쯤 마른 오징어 잠깐 쓰고 다시 농지로 돌려놓겠다 라고 하는 거죠. 오징어 곤조장 적대기 해놓고 오징어 널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오징어 다 끝내고 나서 다시 적대기 걷어내면 다시 농사 지을 수 있죠. 그러니까 농지를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타 용도로 잠깐 사용한다고요. 그러니까 일시 사용하고 다시 농지로 돌려놓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지는 농지로 써야 됩니다. 제 마음대로 농지 전용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농지 전용하려면 금지, 허가받아야 되고, 가벼운 것들은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끼리는 뭐 하고요? 협의하죠. 농지 타용도 일사용 역시 농지를 농지로 써야죠. 지 맘대로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고, 금지되어 있고, 허가받아야 되고, 가벼운 것들은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역시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협의한다. 농지는 소중한 것이요.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고요? 농지부 장관까지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행정법 신고는 99.9999% 다 누구한테 신고하고요? 시군구에게 신고하는 거죠. 농지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걱정할 게 덜하죠. 그러니까 시군구에게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시군구이지만 그 성격 차이들을 알아두시면 편하고, 그거 뭐 관계없이 외우는 데는 큰 지장은 없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농전용 허가받지 않고 전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5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농전용 신고, 그러니까 김제평야에 허용되는 최소한의 시설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딸기 복숭아 날짜 지나면 같이 뚝뚝 떨어지죠. 농산물 유통시설, 경사농지 전용을 신고하고 할 수 있다. 농지 전용, 농지를 없으니까 돈 내라. 그 돈 갖고 농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농지부전 부담금. 그러니까 중개업소요. 그러니까 사모님 묻어두시죠. 몇 년만 묻어두세요. 5년만 묻어두세요. 5년만 묻어두면 농지법 빠이빠이. 근데 그 5년도 못 기다리겠다고요. 5년 내 용도 변경 하려면 승인 받으라.
그러니까 농지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농지가 없어지는 거였고, 타용도 일사용. 잠깐 쓰고 다시 돌려놓는다고요. 그러니까 반쯤 마른 오징어 7년, 마른 오징어 5년. 그러니까 12년 쓰고 다시 농지로 돌려놓겠다. 필요한 경우 다이아몬드 5년, 금땡이 3년. 그러니까 켜고 나서 다시 농지로 돌려놓겠다 인 거고. 그러니까 타용도 일사용 신고는 그러니까 뭐 언제 했대요? 그러니까 그 눈썰 매장이요. 눈썰 매장 몇 달이요? 2달. 마을 축제 3일이나 5일 쓰는 게 이게 2달이고 3일이나 5일 쓰는 게 축제이죠. 그 정도 쓰고 돌려놓겠다. 다시 농지로 돌려놔야 된다. 돌려놓을지 안 돌려놓을지 못 믿겠다. 깨꼬리 돈 못 알아. 복구비를 예치해야 된다가 있죠. 그 농지법에 이르저러한 조치명령 위반 때에는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가 있죠. 허가 취소해야 한다 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보시면 그러니까 9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9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이요. 아무튼 농업진흥지역과 진흥구역 보호구역 진흥평야 그 다음에 보호수.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짝대기 뒤에요.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물 대기 위한 땅이니까 그러니까 보호와 진흥이 엇갈려 있죠. 동그라미 5번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보호에 필요한 지역이고, 동그라미 6번 진흥평야 김제평야 집 논밭이 쫙 깔린 곳 집단화된 곳 진흥구역이죠. 농업보호 X 진흥구역은 농업진흥을 동원해야 되는 지역으로 일정한 지역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목적으로 이용할 시 필요한 지역이다. 동그라미 7번 두째 줄여 농업인의 생활여건 개선 시설, 생활여건 개선 시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기는 3가지, 여기는 5가지니까 소득증대와 생활여건 개선 시설은 보호구역에만 들어가지 진흥구역에는 들어갈 수가 없죠. 동그라미 7번 농업진흥 X 보호구역에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고, 동그라미 8번 가운데 있는 가공처리시설, 가공처리시설은 최소한 시설이죠. 최소한 방앗간이요. 방앗간 최소한 시설은 2군데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보호구역에 가공처리 최소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X 틀렸죠. 그러니까 10번 문제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 2번 누구시고 그 앞에다가 농지 쓰시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은 농지 전용 자체가 아닙니다. 허가 신고는 두뜻이고 농지 전용 자체가 아니고요. 7번요. 농지를 농지로 쓰는 것은 농지를 농지로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농지를 농지가 아닌 다른 걸로 바꿀 때 전용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고정식 온실, 그러니까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농업생산 필요한 시설 농지에 설치하는 거는 농지를 농지로 쓰는 거죠. 농지 전용 자체가 아니고, 동그라미 2번 농지에 논밭간 전환, 논밭간 전환, 욕조막에 넣었다 뺐다, 물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농지를 농지로 쓰는 거지 농지 전용 자체가 아니죠. 다음 와서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이쪽 농지전용 허가받지 않는다. 3가지 2가지 가운데 그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천법에서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 되죠.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 하천관리청 허가 농지전 허가보다 100배는 더 세다고요. 섬진강, 낙동강 손대는 거 보신 적 없죠. 따라서 그거는 하천관리청 허가를 받았으면 그게 100배 더 센 거지. 나머지 싹 X.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 농지를 형질 변경하는 경우, 그러니까 뒤에 거 싹 X야. 농전용 허가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받아야 된다. X 틀렸고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6번 두째 줄 농림부 장관과 협의한다. 협의는 아까도 썼듯이 뭐고요? 국가, 지방이죠. 협의는 행정청, 국가, 지방만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6번 시작하는 한국농어촌공사 X, 장 X. 그러니까 동그라미 7번 그러니까 농지를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 가공시설, 농수산물 유통 시설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그러면 동그라미 7번 앞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플러스 유통 쓰시고요. 이게 최소한과 유통이죠. 앞에 있는 것들은 김제평야에서도 허용되는 최소한의 시설들입니다. 그 최소한 시설에다가 유통시설까지는 뭐라고요? 시군구에게 신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군구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XXX 시군구에게 신고를 합니다. 동그라미 10번
그러니까 농지부 부담금 나중에 떼돈 벌어서 도망가면서 난 돈 없네, 남은 거 없네. 그러니까 뭐 본인은 29만 원밖에 없고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0번 농지용 허가를 받거나 X요. 농지용 신고 수리 X요. 있은 후에 XX 전에 사전에 미리 내는 겁니다. 농지부정 부담금은 사전에 미리 내는 거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11번 셋째 줄에 가산금 있죠. 뭐 세법에도 가산금 있고 그 액수야 뭐 법마다 다 다르겠죠. 비율이야. 그러니까 농림부 장관은 농지부 부담금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간까지 부담금 내지 않으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동그라미 12번 해당 농지 소유자는 주목적 사업을 위해서 현장 사무소 설치하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그러니까 시군구에게 신고 X요. 현장 사무소가 3일짜리 사무소는 아니잖아요.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타용도 일사용 허가이죠. 시군구에게 허가를 받아야 신고해야 X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13번 농지를 썰매장 2달, 지역축제장 3일, 5일 일시사용 하려는 자는 지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원상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군구에게 허가를 받는다가 아니라 그 3일짜리, 5일짜리는 뭐고요? 신고하는 거죠. 14번 그러니까 끝에 농지 부담금을 납부한다. 부담금 위에다가 뭐 쓰시고요? 농지 전용 때 부담금을 납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용도 일사용 허가는 농지전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부담금을 낼 리도 없죠. 그러니까 15번은 맞고 허가받은 자가 조업정지 명령 위반한 경우는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가 있죠. 그러니까 공법 전체 통틀어서 허가 취소해야 된다. 딱 2번. 농지법 여기 한 번, 그 다음에 건축법 한 번, 2번이 있죠. 그러니까 이상이 있고, 다음에 그러니까 도시정비법 가시죠. 그러니까 도시정비법 책으로는 그러니까 191쪽이죠. 그러니까 도시정비법만큼 쉬운 게 없죠. 그냥 손바닥 2개요. 191쪽 그 3-3 표하고요. 그러니까 2장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196쪽에 3-15 표하고요. 그 2개요. 그러니까 뭐 지금이야말로 타투가 필요한 때죠. 아니면 뭐 그러니까 해나를 하시든. 그러니까 그걸 4개를 틀리는 거는 너무 아깝죠. 네, 너무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정비 사업이요. 그러니까 정비사업, 그러니까 시설망, 건물망에서 사업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환지는 땅 대신에 땅, 여기는 종전 토지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건축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권자는 회의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새 아파트를 받을 수는 없고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새 토지건축물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새 땅을 그러니까 대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3-1 오른쪽 그림에 새 토지를 대지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사는 이미 아시고, 그러니까 3-3번 세 가지 정비사업의 특성이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요.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 있고, 여기는 달동네 지원사업과 골목정비사업, 그러니까 주택재개발, 상가재개발, 공장재개발, 그러니까 열채 가는 사람, 열채 받으려고 만들어낸 사업이죠. 그러니까 사업의 정의요. 그러니까 달동네 지원사업, 공적시설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극히 열악하고, 골목정비사업, 시설을 넣어주는 거죠. 주택재개발, 밤에 주차하기 어렵다고요. 시설 열악하고, 상가재개발, 공장재개발,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합니다. 재건축사업, 그러니까 시설 상태는 여러 가지 수준이겠지만 면적 비율이 양호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 등 소유자,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회의에 참여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낡은 아파트 주인이 참여하는 거죠. 콘크리트와 대지 지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건축물 및 부속 토지를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업의 시행 방법이요. 다양하게 지원할 수고요. 그래서 관리처분도 있고, 그러니까 환지도 있고, 그러니까 수용도 있고, 그러니까 시설주택도 있고 그런 거죠.
여기는 관리처분과 환지만 있고, 여기는 환지 안 되죠. 관리처분만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의 시행자요. 먼저 원칙적 시행자. 주거에는 주거도 조합이 없고요. 지원사업이니까 시장우수, 토주택공사 등 공공출자법인이 사업을 한다. 재개발사업 조합 만들어서 하는 게 원칙. 20인 미만이면 소유자가 할 수가 있고, 조합이 다른 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고, 소유자가 다른 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재건축사업 조합이 하는 거고, 조합이 다른 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예외적 시행자. 여기는 시장 주공 지가니까 예외적 시행자로 들어갈 게 없고, 공적 사유 8가지가 있으면 조합 제끼고, 소유자 조합 제끼고, 조합 제끼고, 시장 우수 주공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공적 사유 3가지가 있으면 소유자 조합 제끼고, 지정개발자라고 해서 땅 부자를 집어넣어서 사업을 하게 할 수가 있다. 까지가 있죠. 여기까지입니다. 안쪽 넘어가세요. 192쪽에 3-4번 정비사업 시행방법, 3-5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 표의 두째 줄에, 시행방법에 따라서 시설주택일 때는 시장우수 주공.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 두 번째 줄 세 번째 칸에, 수용과 환지 관리처분일 때는, 그때는 시장우수 주공만이 아니라 공공출자법인,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서 진행할 수도 있다가 있죠. 그게 있고요. 3-6번 절차는 좀 이따 보시죠. 먼저 끊어서 보시면, 문제요. 3편의 1번, 도시정비법 용어. 동그라미 1번과 2번 묶으시고요. 노후불량 건축물 철거 대상 2, 3, 4이죠. 20년, 30년, 40년입니다. 동그라미 1번, 중국 내농 20년 이상, 30년 이하이죠. 30년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고, 동그라미 2번,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보존하는 데 드는 비용이 사승거고요. 철거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사승거고요. 클 것. 그럴 바야 걷어내는 게 더 싸죠. 노후불량 건축물이고, 동그라미 3번, 4번 묶으시고요. 3번, 4번 서로 엇갈려 있죠. 정비기반설과 공동이용시설이 엇갈려 있습니다. 시설옥망, 건물옥망, 어떤 시설을 넣을 거냐. 시설 중에 정비사업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덩치가 큰 게 동그라미 3번, 정비기반시설이죠. 도로, 상수도, 하수도, 공원, 주차장, 공동구, 광장, 열가스 공급시설들은 정비기반시설이고, 동그라미 4번이요. 짝대기 뒤에요.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뭐고요? 공동사용시설, 공동이용시설이죠. 정비기반시설 아닌 걸로, 놀이터, 마을회관, 작업장 등이 있습니다. 공동작업장, 책상 몇 개요? 6개요. 뭐 하고 있으면 되고요? 인형 눈 붙이고 있으면 되죠. 동그라미 5번, 대지란. 그냥 쬐고 다 틀렸고요. 출판요. 그림에 이게 대지이죠.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그냥 그림이 훨씬 낫습니다. 토지건축물, 새 토지를 얘기하는 거죠. 2번요. 정비사업 정의. 동그라미 1번. 이름은 관계없고, 땡땡, 줄 걸 갖고 찾아내야죠. 정비반설, 열악한 거는 동그라미 1번 시작하는 주거환경 개선이 아니라, 극혈악, 양호, 뭐고요? 재개발이죠. 동그라미 2번 땡땡. 단독주택, 다세주택,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설, 공동이용시설 확충, 시설 넣어주는 것, 뭐고요? 저 앞에 있는 재개발 X, 주거환경 개선이고, 동그라미 3번 땡땡. 정비반설은 양호 하면 재개발 X, 뭐고요? 재건축 사업이죠. 3번 문제요. 토지성 수요자와 그 산정. 동그라미 2번. 재개발 사업 경우 정비관이 소지한 토지의 임차권자 X요. 출판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인 거고, 토지건. 동그라미 3번요. 재건축 사업 경우 정비관이 소지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의 지상권자 X요. 건축물의 부속 토지도 X요. 건축물 부속 토지 소유자는 재건축 소유자가 되나요? 안 되죠. 건축물 및 부속 토지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부속토지도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한필지 토지 하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 몇 명이요? 480명 몇 표요? 한 표이죠. 그러니까 공유할 때는 그 X 여럿 X 각각 X 대표 1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7번 토지의 지상권 토지 쪽에 한 표이죠. 그러니까 설정이 토지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 각각 X 1인 X 대표 1인이 토지성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번 문제요. 그러니까 정비사업 시행자 동그라미 1번 주그 얘는 주그 또 뭐가 없고요. 조합 X요. 조합이 없고.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은 사선급고요. 앞과 뒤를 구분해야죠. 그러니까 뒷내용 그러니까 조합 또는 토지성 소유자가 시행합니다. 7번요. 시행자 중에서 토지성 소유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건 무슨 사업만 가능하고요? 재개발이죠. 재건축 X 재개발 사업은 조합 토지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은 또는 토지성 소유자 과반동을 받아 시장수 토지특공선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재건축 사업은 그러니까 조합이 시장수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없다 X요. 이쪽 주거환경 개선 빼고 나면 조합 소유자 조합 다 다른 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죠. 동그라미 6번 재건축 사업은 건설업자가 단독으로 말도 안 되죠. 이게 공익사업이죠. 공익사업인데 시행권을 조합한테 준 거지. 그러니까 무슨 뭐 건설에다 뭐 돈 먹는 사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공익사업입니다. 건설업자가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 건설업자는 여기요. 조합이 시장구수 주공 건설업자 등과 소유자가 시장구수 주공 건설업자 등과 조합이 시장구수 주공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대상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조합이 단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5번 문제요. 그러니까 시행방식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반시설 공동유형시설 새로 설치 확대하고 토지성 소유자 스스로 주택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법. 시설주택은 어디에만 있고요? 주거환경 개선에만 있죠. 동그라미 4번 환지를 살리고 재건축 X요. 나머지 두 가지는 환지가 되지만 재건축은 환지가 안 되죠. 환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재건축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면서 오피스텔 뭐 둘째줄 언저리에다가 업무시설 오피스텔이 사무실이죠. 사무실이니까 업무시설입니다. 업무시설 건설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X요. 주거지역이 아니라 업무가 들어가는 게 뭐예요? 준주거, 쉼표, 상업.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죠.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고 오피스텔 면적은 전체 면적의 30% 이하여야 한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6번 문제요. 정비사업 절차이고 절차 흐름을 아셔야 나머지들을 볼 때 편해지는 거죠. 책에 192쪽이요. 192쪽 아래 3-6번 정비사업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하는 거죠. 계획 2개, 3개를 세우고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요. 그러니까 시설망, 건물망 에서 사업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종전 토지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건축물로 하는 게 기본이죠. 그러니까 무슨 시 차원의 10년짜리 시간표를 세웁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10년 동안 어디에 한다. 10년짜리 시간표가 뭐고요? 그러니까 기본계획 10년 안에 대상구역으로 정해질 수 있는 게 뭐고요? 예정구역이죠. 그러면 이제 때 됐으면 시간표에 맞춰서 그러니까 정비계획 시작하면 되지만 그러니까 재건축 경우에는 안전진단 해야 된다. 그러니까 때 됐으면 정비계획 세워서 출발하라고요. 여기다 사업한다. 위치를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 삐뚤삐뚤하고 그러니까 이러저런 그러니까 맑은 건축물도 있고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려면 공부계획, 정비하려면 정비계획 세워야죠. 그러니까 정비계획을 확정 발표하면 뭐가 정해지고요? 정비구역이 정해집니다. 땅이 정해졌고 사람이 정해졌고 정해진 사람들로 바로 조합이 아니라 뭐 거친 다음에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거친 다음에 추진해서 조합을 만들게 되죠. 조합에서 두 문제요. 그 다음에 조합을 비롯한 시행자들이 설계도를 써냅니다.
그 동네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위치는 정해져 있죠. 위치는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큰 신장로 선 긋고, 땅 반듯반듯하게 선 긋고, 몇 평짜리 몇 채 만든다. 두 번째 계획 설계도를 세웁니다. 설계도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설계도가 뭐고요? 사업 시행 계획이죠. 그러니까 사업 시행 계획선에서 인가를 받고, 그다음에 분양 시행을 해야 되니까 감정평가를 해야죠. 그러니까 누구부터 찍어가요? 옛날 땅값 집값 비싼 사람부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감정평가에서 그 액수가 정해지면 그 순서대로 찍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양 신청에서 이 그림에다가 A, B, C에게 어디 준다. 그러니까 A에게는 이쪽 뭐 101번 땅, B, 그러니까 C에게 어디 준다. 이런 걸 정하는 거죠. 세 번째 계획, 한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한권 계획을 뭐라고 하고요?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하죠. 관리처분 계획서내에서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되죠. 사업을 할 때는 전면 철거로 하게 되고, 사업을 할 때는 두 번째 계획, 설계도대로 사업을 하고, 사업 끝났으면, 공사 끝났으면,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정한 대로 넘겨주면 되죠. 소유권 이전하면 됩니다. 어떻게 넘겨주고요. 고시 하면 넘어가죠. 언제 넘어가고요. 밤 12시 넘어갑니다. 이걸로 끝이고 1, 2, 3 세 가지를 정하고 시작해요. 그 6번 문제 와서요. 기업번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두 번째 계획 설계도이죠. 니은번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이 첫 번째 계획 위치결정입니다. 그 미음에 있는 관리처분 계획이 세 번째 계획이죠. 그러면 이제 그 1, 2, 3은 먼저 잡으시고, 그 다음에 디귿번, 셋째 줄 디귿번, 기본 계획은 1번 앞, 1, 2, 3, 3번 뒤 어디에 해당해요? 1번 앞에 있죠. 1번 앞에 있으니까 취향껏 쓰시고, 저 같으면 0.5 쓰겠습니다. 0.5. 다 써져 있나요? 예. 이게 써져서 나갔군요. 예. 0.5이고, 4번 공사가 끝났다고요. 세 번째 계획 확정되고 사업하고 공사가 끝난 거죠. 4번 준공인가. 다음에 미음은 했고요. 비읍번 재건축 안전진단. 안전진단은 그 앞에 있죠. 시간표가 정해지고 시간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시간표 2020년 C 재건축 출발시켜라. C 재건축 출발시키려면 그 전에 안전진단 해야 되니까 이 뒤에 있죠. 0.7. 그 다음에 분양시청은 두 번째 계획 확정되고 세 번째 계획 관권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2.5. 그 다음에 2형번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땅바닥 정해지고 사람 정했으면 사람으로 조합 만들고 조합에서 설계도 써내서 들어가는 거죠. 1.5. 지읍번 소유권 이전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준공인가 4번이 있고 나서 넘겨주는 거니까 4.5.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세부 내용 또 이어가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